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하나로 꼽히는 국민연금. 그러나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전망에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연금 개혁 과연 이루어질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과 영향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입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연금을 일찍 타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길금희 기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분들이. 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요, 이 조기 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매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약 85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국민연금 이렇게 일찍 타면 수령 액수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적어집니까? 국민연금은 1년 일찍 탈 때마다 정상 연금액에서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당겨받게 되면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되시고요. 2년 당겨받게 되면 88만 원씩 평생 받게 되시고,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70만 원, 3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시는 거죠. 1년에 마이너스 6%씩 감액되는 것이니까 네. 우리가 일반 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씩 연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 때까지 5년의 갭이 있으니까 5년 당겨받는다면 70%, 100만 원 받으면 70만 원 받는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덜 받게 되면서도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우리의 삶이 대단히 팍팍함을 보여주는 네. 그런 지표죠. 우리나라 노동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50세 전후에 첫 번째 직업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걸 하더라도 보통 60세까지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연금 수급 시점이 1년이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 연령대의 분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뻔히 안 좋은지를 알면서도 일찍 당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수령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출생 연도별로 보면은요, 이미 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62세부터 받고 계시는 것이고요. 61년생부터 64년생,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2023년에 한 살 늦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은퇴나 퇴직은 일찍 하는데 연금 받을 시기는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퇴, 절벽,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령 시기까지 지금 소득 공백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정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제도를 손본 예가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 최대 30% 깎인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서 급여 일부만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절반만 깎인 금액으로 조기 수령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을 빨리 타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계속 나와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로 가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 교수님, 이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연금 기본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건데요. 작년에 5차가 있었고 6년 전에 4차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6년 전에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나왔고요. 작년에는 2055년으로 조금 당겨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통상 이제 기금을 보면은 2040년까지는 쭉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 시간이 15년, 20년 있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금 운용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보험료보다 연금 급여가 많아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금을 깨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해야겠죠. 그게 40년이 아니에요. 그게 203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그 작년에 했던 재정 계산에서는 2030년부터 기금을 깨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뀔 거다라고 추정이 되었는데, 지금 실무단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훨씬 좀 당겨질 것 같다. 2028년, 2027년 계속 이제까지 매수를 해줬던 국민연금이 불과 5년 정도 있으면 앞으로 끝까지 이 큰 돈을 계속 팔아 제끼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큰일이죠. 예. 아니, 이거는 그 연금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 전반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17년 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뭐 공청회도 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길금희 기자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네,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내 미래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 노랫말에서만 듣던 100세 인생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남은 기나긴 인생, 뭘 해먹고 사느냐입니다. 주변에 연금을 타는 선배들을 미리 보고 있자니 그것 또한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래에 이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연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은 그 홈페이지 상에서 미래 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뜨죠. 바로 밑에 내 연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간단 계산과 연금의 조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간단 계산은 월 납입 보험료만 알면 내가 10년 가입했을 때 또 35년, 40년 가입했을 때 주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 납입료가 저는 지금 한 12만 원이 좀 넘는데, 연금액 조회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10년, 20년, 30년 가입했을 때 이 주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죠. 지금 제 나이가 30대니까 앞으로 30년 정도 더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30년 가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65만 원 정도 나중에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직장 생활을 좀 꽤나 하셨던 분들은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연금액 조회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제 은퇴 연령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 86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네, 아까 그 간단 계산을 했을 때는 제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내는 걸로 가정했을 때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60만 원 돈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것까지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86만 원 돈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20만 원 돈이 더 붙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더 냈던 게 있으니까 그걸 합산했을 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에 주어지는 돈이 100만 원 수준도 안 된다는 사실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은퇴자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소득을 생각하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개혁안.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월급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뛰어 올라갑니다. 2028년 기준으로 40%에서 향후 50%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 개혁안의 핵심 골자인데요. 또 이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수명이 더 늘어나는 만큼 만 64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겨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금 개혁. 결국 소득 보장안으로 이 어렵사리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아직 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정부와 여권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있고 야권은 이 시민들이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나온 게 1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었고 2안이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먼저 1안부터요. 더 내고 더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요 두 안의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 이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그 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주도한 집단은 이제 소득 보장론자 그분들이 1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안정론자 이분들이 2안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지난 20년간 정말 팽팽하게 싸워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이 되었던 그게 그 1년 반 넘게 달려왔던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이제 종점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1안을 이제 들어주신 건데 이게 모든 과정을 두 집단이 정말 팽팽하게 보면서 마치 선거 관리하듯이 그걸 하셨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소득 보장론에 더 우호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2안을 보시면 2안이 12%를 내고 지금 이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재정 안정론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른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번 세대든 다음 세대든 기금 고갈 안 되고 12%가 쭉 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것도 기금 고갈이 2061년에 일어나요. 2안이 2062년인데.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맞아요. 큰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 그죠? 아니, 그러면 더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분석적인 이 해석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 추계를 보면 이제 그 계산에서 나온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제일 악화되는 게 208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제일 악화되는 그 시점에 현재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가 34.9%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재정 안정론이라고 나온 것도 어차피 감당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감안해 봤을 때 내일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금 고갈이 1안을 선택했을 때 2061년 뭐 그 안팎에서 기금 고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안대로 가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최고 구간 내시는 분들이 월 53만 1천 원 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13%로 오른다면 76만 7천 원. 지금보다 거의 한 23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율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는 건 올라가는데 받는 것은 소득 대출이 40에서 50% 올라가니까 퍼센트 포인트로는 10% 포인트가 올라가지만 비율로는 한 2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연금을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1안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LED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1안대로면 올해 성인이 된 2005년생의 경우 평균 보험료율이 14.8%,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22.2%,
또 내년에 태어날 2025년생의 경우는요, 29.6%, 또 2035년생의 경우는 36.1%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버는 돈의 3분의 1가량을 이 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커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LED 화면을 보시면 2030 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인구 감소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약 89%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또 이 국민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제도화에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보험료 못 거둘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내가 못 받겠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연금특위에서 딱 한 가지 부분에서 동의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급 개시 연령을 3살 늦추자. 그러니까 지급 개시 연령을 3년 늦추면 지금 65세에서 68세로 늦추자? 네, 62세에서 63세로 늦춰도 그럼 그 공백은 어떡하려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거에 이제 정치한 어떤 분석과 네.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 반대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었으면 아마도 그 부분은 합의돼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 안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뻑하자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무조건 늦추자에 가결이 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가 될 뻔했어요. 그거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서 했었던 그 재정 추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40의 불안은 그거예요. 내가 더 많이 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냈는데 못 받겠다. 자, 그럼 1020을 보면, 그러니까 05년생을 보면 자기는 30%, 40%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또 받으려면 그 뒷세대도 30%, 40%를 내줘야 돼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자 현실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양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양 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7년 더 유예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7년 더 길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지금 국민연금에 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 미래 세대 아이들은 거의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일하고도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네, 여당은 지금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입장인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 이거 결론 내자.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전에도 그랬듯이 통과된 이후에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개혁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재논의한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양당의 의원님들이 사실 주역이신데요. 이분들이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망해라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세요. 다만 이념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성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논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21대에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된다면 이러한 그동안의 논의를 잘 반영해서 22대에서라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아까 1안과 2안을 들어봤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2055년에 고갈이 되는 것이고 1안대로 가면 2061년에 고갈되고 2안대로 가면 2062년에 고갈되고 다 고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문제가 잘못되면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화면 보시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제안한 안 있고요.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안이 있는데 이 안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두 분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질문은 잘 던졌지만 중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산으로 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금이 기금 고갈이 이렇게 확정돼 있다면 결국은 이 연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KDI가 이렇게 던진 안, 이게 이제 결국은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그렇죠. 신국민연금을 해서 지금 기존 연금은 그대로 가고, 물론 이제 기존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고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 신국민연금은 대략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비가 1대1이 나오는 연금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낸 돈에다가 거기서 운용 수익을 붙여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받게 하자라는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후세대에게는 이런 안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연금이라는 것이 저 새로운 세대들이 돈을 내서 그거를 기존의 세대들이 받는 구조인데 이게 계속 맞물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새로 딱 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갭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고가 지원이 필요한 거죠. 국고. 어차피 이번에 지금 연금 개혁안 나온 것도 일한 대로 가도 결국은 국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연금 제도를 함으로써 지금 이 시점에 세대 간의 갈등을 차라리 봉합해버리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렇게 지금 띄워주신 요 4가지 안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그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안입니다. 사실 김우창 안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열심히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금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으로 한정 지어서 보자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까지 미적립된 부채.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인구 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약간 따로 봐야 되는데 현재 KDI 안에서 좀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현재 미적립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학자들이 알아서 좀 추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KDI에서는 이건 609조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KDI 안이 성립하려면 609조라는 현금을 정부가 태워줘야 돼요. 지금. 609조를 지금 우리가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609조든 혹은 다른 분이 계산한 조금 더 큰 숫자이든 그게 필요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아닌 국가의 재정의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인 KDI에서 국가 재정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제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재정 안정론자분들이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안을 못 내셨을까요? 20년 동안 싸워오셨는데.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은 슬픈 일이지만 더 이상 보험료만으로는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빚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재정 안정론 쪽에서는 15%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셨어요. 15%도 모자랍니다. 정확히 하려면 19.8%를 내줘야 돼, 보험료로만 하려면. 근데 기업 쪽에서 우리 이거 하면 망한다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기업은 극소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고용은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보험료 6%를 더 낸다? 망하죠. 반만씩 내주는 거죠? 예. 직원을 안 뽑죠. 그렇죠. 연금 살리자고 직업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정보를 하나 확인한 게 뭐냐면 현 시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 보험료는 12%, 13%가 상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30몇 프로 내라고 하는 거는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는 재정 투입은 선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정책 변수는 국가 재정을 언제 투입하느냐예요.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2030년부터 국가 재정을 GDP의 1%, 그러니까 한 20조 전후가 되겠죠. 쭉 투입하면 이번 세대나 다음 세대나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의 기금 추이예요. 저 파란 선이 제가 제안한 3115 개혁안을 했을 때 기금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기금이 같은 수준, 120% 수준으로 영원히 가요.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세대 보험료 12%, 우리 세대 정부 GDP 1%만큼의 기여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낸 거 그대로 받아가는 거고요. 다음 세대도 보험료 12%, 그다음에 국가재정 1%, 그 정부가. 그러니까 영원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70년에서 100년으로 확장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영속적으로 사실 기금을 유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정부 재정 투입이 지금까지 아예 안 됐었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이제 1년에 한 1조 정도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출산 크레딧, 뭐 이제 군 크레딧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정부가 그 돈을 안 냅니다. 왜? 왜라고 여쭤보시면 저도 화가 나요. 왜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 주장이 세대 간 형평성은 가입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와 미래 정부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GDP 10%를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정부에게 없어. 우리가 안 내면 다음 정부는 강제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 국가 재정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놀란 게 그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서 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서 그걸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주고 여기도 지금 막 그 몰락지경인데 여기는 안 해주고 이래요? 국고를 먼저 투입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고 투입도 어차피 세금인데 세금도 내가 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투입할수록 지금 세대가 같이 부담하는 게 돼요. 국고가 늦게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결과적으로 후세대가 다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세금도 더 많이 내가 보험료를 내든 내가 세금을 내든 그래서 점점 더 미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좀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제가 앞서 기금이 순매도 포지션을 시작하는 게 2030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좀 올리려면 우리가 리스크를 더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수 포지션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시간이 첫 번째 기금을 활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논의 자체가 조금은 약간 이념 전쟁으로 가다 보니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세대 간 형평성에 조금 방점을 찍는 편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에 방점을 찍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공학자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조금은 도외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그 연금보다도 사적인 연금보다도 국민연금이 더 좋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이득이니까 열심히 부어요.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밑에 뒤에 세대들은 자 봐요. 보험료 올라요. 더 늦게 받는데 근데 내가 낸 만큼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 받는데 확실치 않고 이런 그리고 이제 기금이 어차피 고갈된대. 이걸 뭐하러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러시아의 푸틴조차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마크롱도 그 인기 있던 마크롱도 재선한 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한 번은 치러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통과 의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이 끝난 국가는 통상 양극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복지제도가 있어야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복지국가의 핵심은 연금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요즘 젊은 분들 얘기로 하면은 팀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모두 자기가 자기에 맞는 부담을 하면 이게 너무너무 잘 굴러가는데 한 명씩 빠지죠. 네. 통상 연금에서는 앞 세대가 뒷 세대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기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세대는 돈을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간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의 역사가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큰 숫자 같지만 조금은 이걸 늘려서 그리고 조금 빨리 개혁을 한다면 정말로 이 정도의 어떤 수익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그런 선진국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하면 되고요. 5년 늦추면 어렵습니다. 일종의 약간 골든타임 같아요. 지금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좀 멈추시고 네. 조금은 이제
재정 안정론하고 소득 보장론 사이에 이제 소득 보장론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장이 소득 보장론자는 이게 진보만의 어떤 국민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이지. 그래서 그 재정 안정론자의 어떤 그 고민을 포용하셔야 돼요. 재정 안정론자들도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이러시면 안 돼요. 이쪽에 손을 들어줬으니 이쪽을 한 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연금 논의장에서 저는 비주류인데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제야 열립니다. 그쵸. 이 대표님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뭐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가 사실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받아간다는 얘기는 기금이 더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시는 게 이제 추후납부. 과거에 안 냈던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60세가 국민연금 납부가 이제 의무인데 그 이후에도 연금 받기 전까지 3년에서 5년간 국민연금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내면 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5년 늦추게 되면 36%까지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70세에 받는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추후 납부라든가 임의 계속 가입, 연기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늘려가실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이제 연금에 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추후 납부도 옛날에는 다 무제한 가능했지만 이제 워낙 많이 쓰시니까 2021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119개월까지만 가능한 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납부기가 연장된다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무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서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이 세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연금을 좀 늘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니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연금을 받는 세대가 될 텐데 저도 참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연금 받는데 미래 세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거 받기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는 내가 낸 돈으로 저 영감님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싫거든요. 네네.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연금 얘기하면서 제 머리도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부자가 아닌 분들은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은 연금 개혁 논의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그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단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프로에 뭐 유튜브에 뜨면 댓글 다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게 쌓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실 정치인 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세대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대대손손 대단히 훌륭한 그런 연금 제도로 가질 기회가 남아 있으니 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 또 근본적인 대책 활용법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노후 준비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